개인회생 신청하실 때 보면 서류가 정말 산더미 같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딱 하나,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진술서인데요. 오늘은 이 한 장의 문서로 어떻게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을 설득해야 한다? 생각만 해도 좀 막막하시죠? 내 이 절박한 마음, 다시 일어서고 싶다는 의지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자, 그 방법을 지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죠. 네, 정말이에요. 이 한 장의 문서에 여러분의 금융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이건 그냥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는 반성문이 아니에요.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얻기 위한 가장 절실한 기회 신청서인 셈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생각의 전환입니다. 이건 딱딱한 법률 서류를 채우는 숙제가 아니에요. 판사라는 한 사람 앞에서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진솔하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참 막막하시죠? 근데 걱정 마세요. 복잡한 법률 용어 같은 건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딱 3가지 황금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의 이야기는 힘을 갖게 될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황금 원칙, 바로 100%의 솔직함입니다. 이게 착하게 보이자 이런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법적인 필수 요건이라고요. 왜냐고요? 법원은요, 여러분이 쓴 진술서랑 모든 금융 기록을 진짜 하나하나 다 대조해 보거든요. 모든 말이 증거랑 딱 들어맞아야 해요. 조금이라도 숨기거나 다르게 이야기하는 순간 진술서 전체의 신뢰도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마치 퍼즐 맞추기 같은 거예요. 법원은 여러분의 진술과 통장 기록을 퍼즐 조각처럼 맞춰보는데 여기서 단 하나의 조각이라도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신뢰를 잃고 그대로 기각되는 겁니다. 정말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소위 부끄러운 빚 있잖아요. 주식 투자 실패라든가 도박빚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걸 솔직하게 썼다가 오히려 도덕적 해이로 찍혀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돌파해야 해요. 이 3단계 전략 꼭 기억하세요. 첫째,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둘째,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상담이나 교육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의 가장 큰 약점이 오히려 진정성을 증명하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좋습니다. 솔직함이 준비됐다면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구체성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저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차이 한번 보실래요? 열심히 살았지만 힘들었다. 이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2023년에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구체적인 시점, 사건을 딱 제시하면 이야기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죠.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팩트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숫자만큼 강력한 팩트는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 월 소득은 250만 원입니다. 라고 먼저 제시하는 거죠. 이것만 보면 그냥 평범한 소득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만 200만 원입니다. 어때요? 상황이 그냥 180도 달라지죠? 단 2개의 숫자로 더 이상 빚을 갚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 어떤 긴 설명보다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빚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마치 한 편의 이야기처럼 타임라인을 그리듯이 설명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모든 이야기엔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으로 빚이 시작됐고 처음엔 예금을 깨는 등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대출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과정, 그리고 마침내 월 상환액이 소득을 넘어서 버린 그 임계점까지 이 흐름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써내려가면 훨씬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3번째 황금 원칙입니다. 과거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미래에 대한 변제 의지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 그러니까 진술서의 무게 중심을요,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싹 옮겨와야 한다는 거죠.
법원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보지만 사실 더 궁금한 건 이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갚아나갈 사람인가 이거거든요. 이건 법원과의 굳건한 약속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단호하고 구체적인 문장으로 여러분의 각오를 보여주는 거예요. 법원에서 정해주시는 변제금은 제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단 한 번의 연체도 없이 성실히 갚겠습니다. 처럼요.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약속하는 거죠. 결국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고 그 배움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갚아나갈 건지 그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보여주는 거죠. 이 연결고리가 딱 보일 때 법원은 비로소 여러분을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원칙, 이걸 내 상황에 딱 맞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맞춤형 청사진을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의 주된 빚의 원인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사업에 실패했다면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던 외부 요인을, 생활비 때문이라면 낮은 임금이나 가족 부양 같은 불가피한 상황을 강조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도박은 앞서 말씀드린 3단계 전략이 핵심이고요. 보증 채무는 상대방과의 관계,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핵심 포인트를 딱 공략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진술서를 제출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째, 분량 A4 한두 장이 제일 좋아요. 너무 길면 핵심이 흐려집니다. 둘째, 숫자.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소득, 지출, 부채 총액 같은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마지막, 증빙자료. 진단서나 폐업증명서처럼 내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붙이면 신뢰도가 수직 상승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진술서는 과거를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건 실수와 실패를 딛고 내 스스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 용기를 내는 정말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원칙들을 나침반 삼아서 여러분의 미래를 여는 그 첫 문장,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써내려가 보시길 바랍니다.